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챕터 5의 프랙티스 하다가 시간 때문에 컷 됐죠. 이제 그래서 일단 오늘 프랙티스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챕터 6로 넘어갈 거고요. 오늘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부득이하게. 아무래도 챕터 6가 되게 양이 많아요. 아마도 슬램북에서 제일 긴 파트일 거예요. 챕터 6가.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얘를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한 시간 안에 도저히 끝낼 자신이 없어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오늘 챕터 6 파트 나눈 것도 파트 1을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이제 제가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하되, 일단은 파트가 나눠졌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하려던 게 뭐냐, 저런 이제 y equal exponential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이런 그 ground truth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서 이제 추출된 데이터, 그러니까 그 함수를 따르는 모델이 있을 때 그 함수에 이제 노이즈가 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얻었을 때 우리가 원래 이제 ground truth 트래젝토리를 추측해 보는 그런 이제 example을 이제 가우스 뉴턴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 또는 뉴턴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예제를 제가 가져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거를 셀스로 구현한 이제 example도 가져와서 그 두 개의 example을 한번 보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챕터 5에서 배운 가우스 뉴턴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목적 함수를 세워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식처럼 되고, 이제 그 목적 함수의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코비안을 구하기에 앞서서 이제 각 데이터 별의 자코비안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메이션을 해주면은 그게 토탈 자코비안이 되겠죠. 어차피 단일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도함수를 구했을 때 이제 그거를 쫙 이제 다 그레디언트에선 서메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에러 함수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될 파라미터로 미분을 한 자코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오는 수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한번 가우스 뉴턴 방식을 직접 C++로 구현해보는 예제가 첫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디프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딥러닝에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미분을 함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뭐 애널리티컬하게 이제 이퀘이션을 그냥 때려 박아서 구현을 한 게 아니고 오토디프라는 임플리멘테이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디프가 똑같이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는 셀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앞서 보여드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 여기 써져 있는 이 함수와 같은 이제 그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고 얘를 최소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로가 뭐냐면은, 로가 저희가 줄 수 있는 커널 펑션이에요. 이 커널 펑션에 대한 내용은 챕터 8에서 제대로 다뤄볼 거고요. 지금은 커널 펑션이 없으니까 저거 무시해도 됩니다. 저 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정의했던 저 residual term, 이제 residual term을 가지고 이제 저 f를 저희가 직접 정의를 해서 셀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x에 대한 constraint, inequality constraint,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데, 뭐 쉽게 말을 하자면 그냥 x의 범위를 저희가 그냥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각 데이터별로, 각 이제 뭐 파라미터 텀이든 뭐든 이제 데이터별로 이제 범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가 주어질 수 있을 때를 저희가 상정을 할 수 있어요, 셀시에서. 근데 지금은 상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그냥 세팅을 해놓고 셀스를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
를 저희가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이제 좀 더럽게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결국 보면 이거예요. 그냥 원래 ground truth 함수가 빨간색으로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추출된 데이터인데 이제 거기에 노이즈가 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저 ground truth에 대한 가장 있음직한 이제 궤적을 한번 가우스 뉴턴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게 이번 챕터 5의 프랙티스에.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보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다 깃허브에 뭐야 이거 왜 안 커져? 깃허브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야 이거 뭐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바닐라로 구현을 한 그런 건데 하나하나 직접 좀 설명을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리면 좀 의미가 없으니까 좀 크게 청크로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이제 데이터의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을 하고 싶은 원래 궤적의 ground truth가 이런 어떤 모양새라고 합시다. A의 real은 1.0이고 B의 real은 2.0이고 C의 real은 1.0이고 초기에 저희가 줄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해가지고 이 A, E, B, E, C를 A, R, B, R, C, R에 각각 맞춰 놓는 게 최대한 가깝게 맞춰 놓는 게 목표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100개 정도 한번 생성을 해보자고요. 일단 데이터를 뭐 어디서 불러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원래 이제 추측을 해야 될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직접 만드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 건데 이제 그 에러가 저희가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직접 이제 C++에 이제 CV 어디 갔어? 오픈 CV에 있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를 가져와가지고 실제 이제 데이터 함수에다 실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궤적에다가 노이즈를 엮은 실제 X 데이터, Y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보겠다는 거죠. 이 파트로. 그래서 뽑아온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몇 번을 할 건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터레이션 몇 번을 할 건지 정하고 실제적인 이터레이션 프로세스가 이 폼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수식, 자코비안에 대한 수식이 다 까발려져 있으니까 자코비안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가우스 뉴턴 메소드에 따라서 이제 J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한 행렬, 해시한 행렬을 다 더하면서 G에 대한 이제 벡터도 다 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dx 인크리먼트를 저희가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으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제 dx 이 증분을 가장 있음직한 증분을 구하는 거죠. 만약에 증분에서 이제 뭔가 찐빠가 나가지고 해가 없거나 난이 나오거나 뭐 이런 이상한 경우가 일어났을 경우에 알고리즘을 중지해야 되는 로직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뭐 난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그대로 구해져서 알고리즘이 컬랩스 해버리면 별로 해피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현재 코스트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제 튀어 올랐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알고리즘을 카트하는 것도 만들어 놔야 될 거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증분을 그대로 파라미터에 더해서 다시 반복을 계속 해주면 되는 거죠. 이터레이션 횟수만큼. 그래서 얘를 이제 돌려보면은 얘를 이제 제가 cd optimization for gnopt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cmake로 빌드를 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우스 이제 뉴턴 옵트 하면은 돌리면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estimated parameter는 각각 0.89, 2.17, 0.94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까 1, 2, 1이었죠? 그럼 보면은 뭐 나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이제 C++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고요. 얘를 똑같이 이제 세러스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러스 옵트 이 디렉토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뭐 대충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하기보단 청크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톨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정의를 해줘야 될 게 커널 펑션, 그 다음에 오브젝트 펑션.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 리스트 스퀘어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스몰 f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잡다하게 뭐 그 x의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바운더리도 줘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얘도 똑같이 이니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니셜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셀스의 오토 디프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함에 있어서 curve fitting cost를 사용을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어떤 클래스, 스트럭처를 정의를 했잖아요. 얘에 대한 오퍼레이터 얘를 가지고 그 셀스에서 직접 가지고 가서 레시듀얼 데이터를, 그러니까 레시듀얼 에러를 계산하겠다. 혹은 이제 그냥 f 자체를 이 오퍼레이터로 계산을 하겠다 라고 셀스에서 정의를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얘대로 이제 정의를 하려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이건 알잘딱 계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셀스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걸 잘 알잘딱 구현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준 거죠. 넣어줘서 이제 아웃풋 디멘전 그리고 인풋 디멘전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셀스에 이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줬으면은 여기 이제 이 A, B, C 있잖아요. A, E, B, C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셀스에서 저희한테 줄 estimated parameter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포인터 형식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결국에 얘를 이 problem이 solving 되는 과정에서 얘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셀스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저희가 그 오브젝트 펑션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안에 들어갈 그 함수만 정의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셀스의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구현을 함에 있어서 이 프로블럼이 이제 정의가 딱 됐으면은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옵션도 저희가 줄 수 있어요. 프린트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 그리고 결국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이제 가우스 뉴턴 방식을 이용하든 레벤버그 마르코프 방식을 이용을 하든 결국에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브 하면은 이제 쫙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A, B, C에 대한 그 이스티메이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얘도 돌려보면은 다 이제 구해왔어. 그 빌드를 해왔는데 뭐 한번 여기서 빌드를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식으로 C메이크로 하고 메이크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셀스 옵트가 나오겠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쭉 나오면서 이제 딱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솔브 타임 코스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럼 이게 저희가 이제 output.txt에 저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cat output 이렇게 하면은 estimated ABC가 0.89 어쩌고저쩌고 2.217 어쩌고저쩌고 0.94 뭐 아까 전에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도 1, 2, 1로 ground truth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파트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파트의 끝이고, 여기까지 왜 굳이 C++로 했느냐, 왜냐면 파이썬으로 하면 이 중간 과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자 이제 일부러 이제 좀 C++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플랫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므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이썬으로 제가 구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챕터 6는 앞선 챕터 2, 그러니까 Rigid Body Motion, Lie Group, Lie Algebra,
피놀 카메라 모델, non-linear optimization을 한 대 엮어 사용을 하면서 슬램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겠는가를 다루는 게 챕터 6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무엇이고 슬램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까지가 챕터 6의 슬램북 챕터 6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6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챕터 6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아까 다 말했죠. 근데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뭔지는 저희 인트로덕션 세미나에서 다 이제 털어봤어요. 일단 잘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비주얼 오도메트리, 그 전에 비주얼은 뭐고 오도메트리는 뭐냐. 뭐 오도메트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로봇의 그 움직임을 이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센서 값이 오도메트리잖아요. 예를 들어 바퀴가 몇 번 굴러갔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비주얼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추측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할 수 있음직한 방법이 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여기에 이제 뭐 멍청한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로봇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뭔가 뭐 화병? 그러니까 꽃병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로봇이 얘를 이 포지션 A에서 얘를 딱 관찰을 했을 때랑 어느 정도로 이동을 해서 아주 멍청해 보이게 그려야지. 로봇은 멍청하니까. 로봇이 B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똑같이 이 꽃병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꽃병에 대한 위치를 로봇이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면은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회전을 하고 얼마만큼 이동을 했겠는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 파트에서 다룰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몇 가지 정보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얘가 이미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꽃병이 이렇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꽃병이 있을 건데 얘가 이 이미지에서 얘가 이 꽃병에 대한 존재를 얘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을 때 똑같이 이미지를 받을 건데 똑같이 여기서도 꽃병에 대해서 인지를 함과 동시에 얘가 얘였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2번.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에 가설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번과 2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어떻게 얼만큼 회전했는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야겠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제가 지금 이 인덱스에서 말을 하는 What is feature에서 그걸 다룰 거고요. 두 번째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epipolar geometry라는 거를 이 두 번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더 최적화를 하고 이제 슬램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밑에 나오는 perspective endpoint, iterative closest point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triangu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모노큘러 카메라에서 뎁스를 이스티메이션하는 방법까지 나오게 되는데 뭐 이건 뭐 그냥 너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어떤 두 알고리즘보다는 이론적인 토대를 먼저 다루고 피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피처 매칭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1번, 2번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고 가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파트 1, 여기까지가 챕터 6의 파트 1이고요.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리고 프랙티스에 들어갈 거예요. 너무 길어요.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얘 위에 있는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챕터를 좀 나누게 됐어요. 여기가 아마 슬램북에서 제일 긴 파트일 거예요.
하지만 얘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좀 암울해집니다. 뒷 내용이. 얘부터 이제 똑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뒤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전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선수는 뭐냐? 뭐 선형대수와 기하학, 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지난 세미나에서 다뤘던 내용들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다 털어드렸던 내용이죠. 내용인데 이제 VO를 구함에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VO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되게 여러 발전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로는 크게 설명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두 가지 계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피처 메소드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얻어서 비주얼 피처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했던 내용을 계산하는 게 피처 메소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다이렉트 메소드라는 건데 이 피처 메소드가 챕터 6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다이렉트 메소드는 챕터 7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차피 카메라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그 근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 1번, 2번 과정을 함에 있어서 피처를 추출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 다이렉트 메소드를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주얼 슬램에서는 피처 메소드가 메인스트림이다 라고 책에서 말을 하는데 진짜 지금 책이 쓰여진 지 꽤 지나가지고 지금의 어떤 소타는 또 알아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피처가 뭐냐, 여러분도 어렴풋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피처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에서 피처를 추출한다 뭐 이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뭔가 이미지에서 이미지 그 자체의 데이터를 다 다루기에 너무 크니까 특징이 되는 점들을 몇 가지 추출해서 좀 사용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이제 비주얼 피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로봇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겠다가 VO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오도메트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이 피처에 대한 위치, 이미지 상에서 이 피처에 대한 위치가 있을 것이고 이 피처를 다른 피처들과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에 이렇게 꽃병이 있으면은 꽃병이 있고 뭐 이렇게 꽃병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이 꽃병과 사람이 피처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랑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디스크립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디스크립터를 거기서 계산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월비 피처라는 걸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피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책에서 제시를 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뭐 간단하게 repeatability, 뭐 distinctiveness, efficiency, locality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상스러운 말이 나올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습관적이로. 그래서 이제 반복성이라고 이제 한글말로 번역을 할 수 있죠. 얘는 뭐냐? 똑같아요. 그냥 만약에 아주 똑같이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꽃병을 여기에서 찍고 여기에서 찍었다 했을 때 우리가 이 꽃병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 이미지 두 개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이제 같은 물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피처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꽃병을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었는데 여기서는 완전 뭐 예를 들어서 1의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00의 값이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distinctiveness, 다른 피처들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똑같죠? 여기 사람하고 꽃병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리고 efficiency 이거 이게 제일 당연한 내용인데 피처의 개수가 이미지 픽셀의 개수보다 커버리면 추출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려고 이제 추출하는 건데 이게 피처의 넘버가 이미지 픽셀 개수보다 훨씬 더 많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로컬리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피처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죠. 뭐 이미지 한 장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A 이미지랑 B 이미지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 픽셀별로 픽셀 바이 픽셀로 그냥 차를 계산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물체가 얼마나 다르게 있느냐도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자체의 의미는 크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각 이런 뭐 특징들이 있다는 건데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당연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겠는가가 바로 저희가 앞으로 다룰 알고리즘에서 나올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 알고리즘들은 서로 이제 계속 많은 연구들이 프로포션 되면서 이제 각각의 장점들과 단점들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건 월비 피처라는 건데요. 아까 전에 피처의 정의를 다뤄드렸듯이 월비 피처에서도 키 포인트를 추출하는 방법과 디스크립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 포인트를 어떻게 추출하고 월비 디스크립터는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이제 논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키 포인트를 추출하는 방법은 Oriented Fast라고 기존에 있던 Fast라는 방법에서 월비가 직접 수정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요. 월비 디스크립터는 brief라고 이제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월비 피처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fast 같은 경우에는 코너 포인트를 디텍팅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미지 코너 뭐 이런 뭐 모서리 뭐 이런 거요. 그리고 brief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터 벡터를 좀 더 살짝 이진수-like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치워두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무슨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월비 피처에서 fast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인데 그 전에 fast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보자면은 간단해요.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고 쳐요. 그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픽셀로 이미지가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 점 P 위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나오는 16개의 픽셀이 있을 거예요. 이 원 이렇게 1, 2, 3 3의 반지름을 가진 원을 이렇게 쫙 그려보면은 거기에 딱 걸치는 16개의 픽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 픽셀들 사이에서 이제 이미지의 밝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밝기가 저희가 지정한 threshold ratio 예를 들어 뭐 0.2 뭐 이런 threshold ratio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0.2 기준으로 1-0.2 이 픽셀 I 포인트의 밝기 P 포인트의 밝기를 IP라고 했을 때 이거의 80% 오버 혹은 0.2 IP의 다운 한마디로 이 사이가 아닌 이 아웃 바운더리의 값에 해당하는 n개의 연속적인 포인트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P를 키포인트로 셀렉션 할 수 있다가 이제 fast입니다. 그래서 이 n개를 월비에서는 9로 설정을 하고 두고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 과정을 모든 픽셀에 반복을 하면은 fast corner 키포인트를 얻었다라고 말을 저희가 합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여기 이 P 픽셀 기준으로 얘보다 얘의 80%보다 밝은 거 아니 80%를 미쳤나봐. 플러스 예. 예. 얘 80% 아니 제가 수식을 잘 헷갈렸네요. 이런 식으로 예. 1 마이너스 0.2 아우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이 20%에 한마디 0.8 80%보다 밝기가 낮고 120%가 밝기가 밝은 거. 그러니까 이 P라는 픽셀 포인트보다 120%보다 밝은 연속된 9개 점이 있겠는가? 혹은 이 P라는 포인트보다 80%보다 밝기가 낮은 게 연속된 9개의 포인트가 있겠는가를 검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 모든 픽셀마다 9개 이렇게 9개 있나 이렇게 다 연속적으로 이제 다 판단을 하는 게 좀 계산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4개 1번, 5번, 9번, 13번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이 바운더리 얘 안에 바운더리에 있으면은 기각을 하면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9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쳐낼 포인트를 쳐내고 나서 계산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런 코너 포인트들이 되게 여러 군데 클러스터링 되어 있으니까 non maximal suppression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포인트들이 나오겠거니 라고 이제 그 패스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큰 이미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로 봤을 때 얘가 코너 포인트인 거랑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이미지에서 봤을 때랑 이제 봤을 때 코너 포인트인 거랑 이제 그 두 개 사건은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봤을 땐 코너 포인트인데 작게 봤을 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피처를 이제 얘가 같은 포인트를 가리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처 매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매칭을 하는 방법까지 추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 피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피처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로테이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처가 객관적으로 동작할 수 있겠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낫겠네요. 설명이 좀 꼬였네. 일단은 첫 번째로 피처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 얘는 피처 포인트였는데 작은 스케일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좀 곤란한 것처럼 얘를 이미지를 이렇게 로테이션 했는데 알고리즘이 잘못 동작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딱 본 이미지에서 얘는 코너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쭉 돌렸는데 아니게 된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센트로이드 값과 이제 그거에 대한 각도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 센트로이드 값과 각도 값을 계산하는 방법만 가져오고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다뤄서 이제 저희가 직접 ORB를 구현해야 되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관심이 있으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디스크립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로테이션에 대한 인베리언트 프로퍼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또 얘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까지 제가 딱 준비를 해 오려 그랬는데 너무 내용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걸 뭔가 좀 이상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 좀 지협적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시면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수요가 있으면 제가 얘네들 논문 리뷰를 좀 해서 녹화 강의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한 프로퍼티를 가진 브리프 디스크립터를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하지만 브리프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되게 간단해요. 일단 스무드 필터, 이미지의 스무드 필터를 한번 씌우고요. 뭐 블러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그냥 구글링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알고리즘인지. 그리고 키포인트 근처에 있는 n개의 포인트를 딱 골라가지고 n포인트를 고르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제 n개의 포인트를 고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테스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보다 이제 선택된 두 값이 있는데 자기 자신보다 밝기 값이 높으면 1 아니면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쫙 엮어가지고 이진수 값으로 만든 게 바로 디스크립터로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밝기값 기준으로 네가 밝냐 내가 밝냐 해가지고 이제 0, 1, 뭐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리프 디스크립터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또 이제 저 n에 대해서 또 개수를 이제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셀렉션 과정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수요가 있으면 제가 논문 리뷰를 해드릴 건데 지금에서는 당장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더 중요한 게 피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 피처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포즈를 계산할 것이냐가 될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피처를 더 잘 이제 익스트랙션을 해서 성능을 올리겠다 그게 목적이면 저걸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overall한 슬램의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임에 있고 그걸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은 포즈를 어떻게 카메라에 대한 위치나 포즈를 어떻게 추측하느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피처를 어떻게 셀렉션하고 어떻게 익스트랙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세세하게 다루면은 세미나가 지역적이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슬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특히 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피처를 이제 셀렉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피처 매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 되잖아요. 다뤄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이제 그냥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처 매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문제를 푼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슬램에서는. 그래서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피처 매칭을 진행을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알고리즘에 대한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구현 임플리멘테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Fast Library Approximate Nearest Neighborhood 뭐 알고리즘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오픈 CV에서 다 이제 내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갖다 써서 이렇게 나온다 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굳이 더
저희가 여기서 더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얘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느니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책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뿐더러 여기서 그걸 다루는 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수요가 있으면 세미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중요한 거는 자, 피처 매칭까지 훌륭하게 완수를 한 상태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이제 그 추정하는 것이 되겠죠. 다들 좀 이해가 되고 좀 동의가 되셨나요? 예. 예, 어느 정도는? 동의가 안 되신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죠? 아직 일단 뭐 예. 흐름은 이제 이해했는데 예. 사실 처음 듣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 예.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워비 피처 하면은 그냥 저희가 가져다 쓰는 것만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논문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논문 보면서 그것까지 다 다루려 했는데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다루어 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만들고 있던 건 그냥 싹 다 지웠습니다, 그냥. 그거는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은 제가 따로 나중에 세미나를 해드릴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 카메라가 이 O1 위치에서 O2 위치로 이동하면서 얼만큼 회전을 하고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추측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수학적 지식을 가져다 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간에서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고 하기도 하고 투 뷰 지오메트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투 뷰 지오메트리를 엄청 확장을 해가지고 멀티 뷰 지오메트리도 나와 있죠. 되게 유명한 책으로.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잘 스며들어서 이 알고리즘 곳곳에 침투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어펜딕스로 따로 나중에 드리던지 아니면 녹화 강의로 찍어가지고 하던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 다 이제 토화내버리면은 오히려 본질이 흐려져요. 본질은 뭐다? 카메라가 얼만큼 회전하고 이동했는지를 추측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핀홀 카메라 모델의 주요한 수식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어떠한 리얼 월드의 포지션 P가 있었을 때 그 로봇은 이걸 이미지로 이 P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P에 대한 실제 위치 X, Y, Z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관측을 한 건 이 P1, 이 픽셀 위치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이 P의 리얼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챕터 4 핀홀 카메라 모델의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핀홀 카메라 모델의 지식을 갖고 와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디스토션이 없다고 했을 때 디스토션까지 뭐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좀 꼬여버리니까 일단 지금 디스토션 없다고 가정하고 뭐 디스토션 있으면 없대요. 이따가 디스토션 하는 뭐 함수 하나 씌우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디스토션 없이 그냥 바닐라하게 수직 전개를 해본다 했을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 보자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컨센서스를 만들고 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 environment 전체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마디로 다이나믹하게 뭐 사람이 지나다니고 물건들이 옮겨지고 뭐 이런 environment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 P에 우리가 관측한 어떤 뭐 꽃병이든 사람이든 이런 물체의 위치는 O1에서 보나 O2에서 보나 이 글로벌 포지션은 바뀌지 않는다 까지 컨센서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K에 대한 역행렬, 뭐 K는 주어지니까 역행렬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K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 P, large P에 대한 포인트를 X1이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관측한 P의 포인트를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x1, x2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은 우리는 P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x1, x2에 대한 이퀘이션이 같다라는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자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한마디로 x1이 P고 x2가 R, P 플러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이런 식으로 됐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x1에 t를 더하면은 x1에 회전을 주고 t를 더하면 x2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수학적 트릭을 좀 더 써보자는 거예요. 양변에 t에 이제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곱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x2에 트랜스포즈 된 거를 각각 곱해보자고요. t 이렇게 t equal x2 트랜스포즈 t 이거 t의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x.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수식 전개가 뭐 어따구로 되느냐를 보자면은, 자, 여기서 뭐야 이거? 여기서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좀 투영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어떤 A의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에다가 B를 곱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죠? 외적이 된다 했죠?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저희가 벡터의 내적은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어떤 벡터에 대한 외적은 뭐고 내적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뭐 내적은 뭐 여러분 다 외적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이게 A고 이게 B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 크로스 B가 되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제 이 벡터의 크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A equal B면 어떨까요? A equal B면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0이겠네. 제곱.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외적을 봤죠. A 크로스 B는 A랑 B의 수직한 벡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벡터를 뭐 C라고 했을 때 다시 A랑 C를 내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A랑 C랑 내적을 하는데 A랑 C는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겠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이겠네. 그럼 저희는 아주 개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이득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T의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 곱하기 R 이 행렬을 뭐 적당히 2라고 하면은 x2, 2, x1 이퀄 0. 이 이퀘이션을 풀면은 알겠네? 이 내용을 장장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으면 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x2, x1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S1, K 인버스 P1 이 픽셀 포인트예요. x2, K-1, P2. 그러니까 P1 같은 경우에 이미지 1에서 관측된 픽셀 포인트의 위치이고, P2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2에서 관측된 픽셀 포인트의 위치예요. 이런 식으로 픽셀 포인트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관측된 그러니까 카메라가 얻은 두 위치에서 얻은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피처 매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두 점 픽셀로 인해서
이 두 O1, O2 간의 포인트의 단서가 되는 이 2를 얻어낼 수 있다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를 얻어내고 이 2를 얻어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얘를 적절하게 분해를 하는 알고리즘만 있으면은 회전과 이동의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까지가 이 슬램북에서 제시를 하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이제 다음 방법, 얘는 어떻게 풀 거고 얘는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쭉 나오겠죠. 이 뒤에 설명하는 내용은 다 이거에 대한 방법론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아셨으면은 그냥 챕터 6에 대한 본질은 다 끝나신 겁니다. 솔직히 이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나가셔서 그냥 알고리즘 구현된 것만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자세하게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익스펜션 해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퀘이션이 나오잖아요. 풀어야 될 이퀘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게 0이니까 이 S1, S2는 그냥 상수, 뎁스 값이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얘만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저희가 이 T의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랑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한 값을 2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이 픽셀 포인트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이 K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P2 트랜스포즈 K 인버스 하고 T의 이거 R 얘는 2죠. 그 다음에 K 인버스 P의 1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얘까지 2라고 해서 얘를 풀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얘네 둘은 계산이 될 테니까 그죠? 아니면은 아이 귀찮아 이러면서 픽셀 값만 딱 얻어버리고 얘까지 쫙 이렇게 묶어서 이제 픽셀을 다이렉트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까지가 이제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것까지 다 묶어서 얘를 F 혹은 펀더멘털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아예 필요 없고 얘네 둘만 해 하면은 이 두 개를 E라고 쓰고 에센셜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풀어야 될 것은 주어진 피처 매칭 페어 셋이 있었을 때 한마디로 피처 매칭을 하고 그 매칭되는 각각의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셋들, 그 집합들이 있었을 때 그 집합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F랑 E를 찾아내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F랑 E를 적절하게 찾아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카메라의 포즈 그러니까 얼만큼 회전했는지랑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2번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을점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수학적 문제를 풀에 있어서 여러 똑똑하고 위대한 우리 선배님들이 아이디어를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이래서 선형대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게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8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포인트 알고리즘 한번 들어보신 사람들이 계신가요? 뭐 대학교 교양 강의에서 한 번쯤은 나올 법한 알고리즘인데 골자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될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U2, V2, U1, V1은 뭐 주어질 거고 결국 이 9개의 값에 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얘를 근데 이렇게 전개해서 보면은 마지막 텀 하나는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해서 이러한 벡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을 어차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이 매트릭스 9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니까 차라리 너무 저렇게 행렬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리니어하게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수식을 변형하면은 2라는
이 머드체 2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U1과 U1과 V1, U2와 V2를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페어 셋 포인트니까 얘네들을 몇 개 스택해서 쌓아놓고 풀면은 충분히 이 리니어 그 이퀘이션을 풀 수 있겠다. 몇 개를 쌓아야 되냐? 8개를 쌓으면 된다. 이게 원래라면은 이제 degree of freedom 이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T랑 R에 각각의 이제 DOF는 3이고 3이잖아요. 그죠? 이동은 X, Y, Z 3.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2축, 2축, 2축 이렇게 해서 3이잖아요. 그럼 총 DOF는 6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봤듯이 여기서는 어딨니? 여기서는 이제 결국 equal 0인 constraint가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의 이제 constraint equation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constraint equation이 하나니까 하나 빼서 degree of freedom 총 degree of freedom은 DOF는 5다. 그러면 equation 5개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풀려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식이.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저런 식으로 9개 엘리먼트가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그 베리어블들이 있으니까 그걸 딱 계산을 해보면은 8개의 이퀘이션만 있어도 이 식을 풀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저거를 8개만 쌓아도 충분하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은 저 알파를 8개 쌓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저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면은 에센셜 매트릭스가 나오겠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게 A 포인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운이 좋게도 이렇게 포인트들을 스택해서 만든 이 매트릭스가 이제 full 랭크라면은 그거에 이제 0공간 한마디로 A에 대한 0공간의 디멘전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E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집합을 그려보면 직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저 9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추측해야 될 포인트가 9개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면은 constraint equation 하나 있으니까 하나 빼서 degree of freedom을 8로 두고 풀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좀 펀더멘털하게 가서 degree of freedom이 3, 3 있으니까 6으로 해서 하나 빼가지고 5로 두고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5로 두고 하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니까 8로 두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자 이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너무 좀 설명이 거창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 리니어 이퀘이션을 어찌저찌 잘 풀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뭐 어떻게든 풀 수 있겠죠. 촐레스키 분해를 사용하든 뭘 하든 그죠? 풀었다 가정을 해보면은 그래서 2에서 어떻게 회전과 이동 값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있는데 그 방법론을 알아내려면 먼저 이 값을 이러한 그 해를 봐야 돼요. 이러한 피규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충 저 이 2라는 값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수적으로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나옴직한 카메라의 로테이션에 대한 해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있냐면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한 내용이 하나 추가되거든요.
저 에센셜 매트릭스를 이제 싱글러별로 디컴포지션으로 디컴포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중간에 있는 시그마 행렬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의 내부 어떤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이의 내부 프로퍼티 그러니까 슬램북에서 인터널 프로퍼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제가 명확하게 말을 해놓진 않았어요. 이 슬라이드에서. 왜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좀 그 인터널 프로퍼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뺐는데 이러한 인터널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멀티뷰 지오메트리랑 이제 좀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해당 증명은 좀 어펜딕스로 빼놓겠습니다. 해당 증명과 명확한 설명을 어펜딕스로 빼놓을 건데 여튼 이런 프로퍼티를 가진대요. 그래서 어떠한 이에 대해서 우리는 T1과 R1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이제 카메라가 얼마큼 회전했는지 얼마큼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SVD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어펜딕스로 빼놓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루고 있으면 여기가 수학 교실이지 슬램 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 또한 완전 동일하게 이제 그 저희가 해로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결국 이퀄 0 프로블럼을 푸는 거니까 결국에 저 에센셜 매트릭스 2가 -2가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2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냥 2인지 -2인지에 대한 두 가지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해를 좀 종합해가지고 2 곱하기 2 이퀄 4 해서 그 총 나올 수 있는 4개의 해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게 피겨 5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마디로 여차여차해서 복잡한 수학적 논리가 있는데 그걸 도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올 수 있는 해가 4개이고 그 해 4개를 정리하면 피겨 5다 라고 거창하게 슬램북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되게 설명이 길게 있어요. 초심자들은 이거 읽다가 좀 주화 인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만 딱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부들부들 대면서 이제 저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싹 다 이제 어펜딕스로 넣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든가 말든가. 그래서 이렇게 4개 다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1번 빼고 말이 안 돼요. 왜냐? 뎁스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보신 적 있나요? 카메라가 뒤에 있는 걸 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빼고는 말이 안 되므로 1번이 나올 수 있는 해만 골라서 넣어주면 된다가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총망라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펜딕스로 싹을 다 빼가지고 이제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랑 이제 또 계속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좀 미뤄두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가지 또 이렇게 그리하여 총망라하는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까지 결론이 났는데 이제 좀 의문이 남는 게 리얼 월드에서 피처 포인트가 되게 곱게 나와서 인터널 프로퍼티를 만족시켜 주면은 아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딴 일은 벌어지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알고리즘이 항상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해주지 않는 거는 저희가 멍청해서일까요? 세상이 부조리해서일까요? 이런 철학적인 내용과 다르게 주화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에센셜 매트릭스를 이제 SVD를 진행을 해봤을 때 나오는 이제 시그마 행렬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드저스트를 해서 이렇게 뚫쳐놓고 이제 알고리즘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트릭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지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능한 매니폴드 E가 행렬 E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매니폴드 영역으로 이제 실제 나온 값을 사용해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게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다까지만 알면 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내용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간지나 보이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제시된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가정을 하나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로봇이 이제 뿔뿔뿔 돌아다니는 이런 환경이라면은 이제 위 내용이 좀 주요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이렇게 프로펠러 대나무 헬리콥터 달고 땅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 밑에 달려 있으면은 조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을 세워서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걸 호모그래피라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호모그래피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이 드론 D라는 드론이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를 딱 얻었어요. 이미지를 딱 얻으면은 이 피처 포인트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얘에서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똑같이 드론이 이동을 해가지고 얘에서도 이렇게 피처 포인트를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얻은 피처 포인트랑 여기서 얻은 피처 포인트랑 같은 평면 안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퀘이션을 두고 풀어보는 게 이 호모그래피의 이론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한마디로 높이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피처 포인트에 뭐가 있든 나발이든 똑같은 평면으로 그냥 뚫치고 생각할 수 있다 까지가 핵심이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평면에 대한 이퀘이션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평면은 이것과 같이 노멀 벡터, 이 평면을 정의하는 노멀 벡터와 이제 컨스턴트 하나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포인트 P가 이 평면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 까지 가정을 세워놓고 우리는 이 에피포가 지오메트리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은 호모그래피 매트릭스가 저딴 식으로 나오는데, 저딴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똑같이 이 매칭된 픽셀 포인트 P1과 P2를 두고 이런 이퀘이션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수학 수식은 다 그냥 써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걸 유도하는 과정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무엇이냐, 매칭된 두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트랜슬레이션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중이고, 그걸 위해서 가정 몇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간단한 리니어 알지브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까지가 이번 세미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다 하던 짓 하시면 됩니다. 다 하던 짓 하면은 이제 또 9개의 포인트를 우리가 얻어내 볼 거예요. 근데 매칭된 포인트 U2, V2, U1, V1은 알고 있다 가정을 하고, 또 이제 다 하던 짓 하던 것처럼 행렬을 딱 전개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얘 또한 A 포인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또 노골적으로 A 포인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예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H9이 빠져요. 그냥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렬을 딱 만들어서 이제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버리면은 H를 구할 수 있다. 적당히 H9을 1로 두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해가지고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Directed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모그래피를 가지고 어떻게 디컴포지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어펜디스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리니어 알제브라 교실이 아니라 슬램 세미나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은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구함과 동시에 호모그래피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좀 더 그럴듯한 놈을 고르는 게 매우 택티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피처를 활용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 세미나부터는 슬램에 그걸 어떻게 묻힐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건데, 이 메소드들이 완벽하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경우가 어떡할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돌기만 한 거예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이 제로니까 알고리즘이 꼬여버려요. 에센셜 매트릭스가 제로가 나와버립니다.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에센셜 매트릭스가 제로가 나와버리면, 제가 0이 나와버리면, 우리로서는 싱글러 벡터 디컴포지션을 하든 뭔 지랄을 하든, 죄송합니다.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로테이션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unhappy 하겠죠. 그죠? 어떻게든 본 거라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도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죠. 얘는 구조적으로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는 모든 씬이 평면일 거라는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있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좀 한계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피처 매칭 알고리즘을 딱 돌려봤는데 포인트가 딱 8개만 나온다 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매칭되는 포인트들이.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8개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냐? 혹은 그럼 그 8개는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런 의문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의견을 가져온 거가 저 이퀘이션이에요. 상남자답게 다 쓰고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정의를 해서 non-linear optimization 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한마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정의를 하는 알파로 8개 쌓아가지고 2 equal 0 이런 A랑 E의 행렬이 0이다 이런 걸 찾아야 됐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게 0이 아니어도 되니까 최소값만 찾고 그게 옵티멀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든 걸 해보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물론 이러면 에러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여러모로 할 때 엔지니어들이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 넣으면 좀 더 이상하게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아웃라이어가 될 만한 거 최대한 쳐내고 저걸 해보자 라고 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렌색이랑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렌색이라고 이상치 제거하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심심하면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거랑 같이 사용하자라는 것까지의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방법이 제한이 됐겠죠. 그죠? 하지만 대표적인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피처를 슬램에 사용할 것인가, 피처로 하여금 카메라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추측해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야겠죠. 원래 이거 실습은 슬램북에서는 그 바닐라로 월비를 구현하는 것도 있고 C++로 이거 피처 매칭 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걸 싹 읽어보고 그냥 내가 새로 예제를 하나 만드는 게 낫겠군 해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뭘 할 것이냐, 일단 월비 피처를 파이썬 오픈CV를 가지고 어떻게 추출을 해볼 것이고 어떻게 피처 매칭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예제 1번, 그 다음에 얘 가지고 펀더멘털 매트릭스랑 에센셜 매트릭스를 어떻게 추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최적의 회전과 이동 값을 구할 수 있겠는가? 2번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피처 매칭을 한 결과고요. 되게 난잡하죠? 근데 난잡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조금만 이동하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펀더멘털하고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이 아까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에피폴러 라인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에피폴러 라인을 그려보고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랑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구하는 파이썬 코드를 좀 짜 갖고 와봤습니다. 에피폴러 라인이 뭐냐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너무 좀 이제 간단한 개념이라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한 궤적에 따라서 픽셀 포인트랑 그 선이 겹치는 영역에 대한 그 픽셀 포인트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픽셀 포인트를 이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별거 없어요. 그냥 를 다음 이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 GitHub에 VO Part 6 GitHub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나으려나? 자 봅시다. GitHub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때 챕터 4에서 했던 피놀 카메라 모델 이그젬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VO Part 6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를 보면은 첫 번째 이 Picture Extraction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더럽게 간단해가지고 다룰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데이터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받아놨어요. 그 슬램북 레포지토리에서 받아놨는데 얘를 그냥 읽어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바꿔준 다음에 CV2에서 제공하는 ORB Feature Extraction 하는 객체를 가져와다가 자 계산 들어가자 해서 이제 피처를 키포인트랑 디스크립터를 뽑아내고 키포인트 디스크립터 뽑아내고 얘를 이제 FLANN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CV2에서도 그거의 구현체가 있어요. 그거 구현체로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자 들어가자 해서 매칭을 하면은 매칭이 됩니다. 매치스가 나와요. 매치가 된 이 피처의 그 튜플의 이제 리스트가 나오겠죠. 튜플 리스트를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에센셜 매트릭스랑 이제 펀더멘털 매트릭스 계산 및 그거를 SVD로 추출해내서 그럴듯한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하는 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ORB까지 계산하고 피처 매칭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매칭 알고리즘을 쓰긴 했는데 이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까지 다 다루려면은 세미나가 한 학기 분량이 나와야 되므로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살짝 피처의 포인트들 매치된 포인트들을 살짝 쳐내줄 거는 쳐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CV2에 에센셜 매트릭스 찾는 그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랜색으로 이제 아웃라이어 쳐내고 해당 논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적용을 해가지고 에센셜 매트릭스 찾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센셜 매트릭스가 딱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CV2에서 또 리커버 포즈라고 함수가 있어요. 넣어주면은 나옵니다. 넣어주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하고 이제 또 펀더멘털 매트릭스도 구하는 그게 또 따로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또 한 다음에 에피폴러 라인을 그리는 함수들을 가지고 와서 다 그려 놓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까지가 오늘 실습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extracti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보이시나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해서 뭐 없습니다. feature 돌리면은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딱 계산하면은 에센셜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이렇게 딱 나오고 에피폴라 라인 그린 결과가 이렇게 딱딱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슬램북에서는 아무래도 슬램에 이제 그때 당시엔 이제 C++ 슬램 구현체가 많이 나왔으니까 C++로 구현했는데 굳이 이거를 함에 있어서 C++를 쓰는 게 더 낫겠는가 그 파이썬을 쓰는 게 더 낫겠는가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해봤어요. 솔직히 제 욕심상으로는 그냥 C++로 해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읽는 게 더 편하시죠? 소스 코드는. 예. 앞으로 이제 이거가 가장 이제 젠틀하게 해볼 수 있는 이그샘플일 것 같아서 앞으로 그냥 계속 파이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 만들 때는. 근데 수요가 있으면 C++도 하겠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마지막 그림에 보면 예. 마지막 페이지에 예. 에피폴라 라인을 쭉 이제 그린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 컴퓨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 두 이미지 플레인하고 이제 이 카메라가 움직인 궤적에 대한 움직인 궤적에 대한 직선 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직선 라인이 이 이미지 플레인에 관통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이미지 플레인에 관통할 때 생기는 점이 있잖아요. 피처 포인트랑 그 점을 이은 거예요. 저기는 연결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 거는 같은 포인트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로테이션 시켰을 때. 예, 같은 포인트랑 연결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동한 궤적에 따라서 그 선을 그어진 거예요. 얘가 예. 이런 방향으로 이동했다. 등극선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에피폴라면 예. 같은 높이 위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서 저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거는 저도 딱히 크게 생각을 해본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미지 플레인에 대해서 이 직선 라인이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때 이걸 이은 게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왔거든요. 왜냐? 아까 저거는 예. 뭐 이동에 대한 흔적은 없잖아요. 이동에 대한 흔적이 없다고요? 마지막 그림은 예. 두 개가 어떤 A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뭔가 시선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자세히 보면은 좀 이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 쓰레기통 나오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왼쪽의 이미지로부터 오른쪽의 이미지가 살짝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약간 올라가기도 했고. 예. 그게 이제 좀 기울기를 표시해야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의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했다면은 이제 여기 이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어지지만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이미지 1에 대해서 라인이 그려진 게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뭐 살짝 좀 연관성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에피폴라 라인의 다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활용처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지 않고 좀 다른 알고리즘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피폴라 라인은 그냥 그릴 게 없어서 그려갖고 온 것 뿐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에센셜 매트릭스랑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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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